뛰어난 성적과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알토 골드필드는 오르티지아 마법 아카데미에서 소환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대마법사가 되려는 꿈은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알토는 오래된 그리모어의 도움을 받아 뜻밖에도 강력한 악마인 베르메일을 소환한다. 감사의 표시로 베르메일은 알토의 사형마가 되어 열정적인 키스로 계약을 맺는다. 알토가 새롭게 얻은 힘을 탐구하면서 그 힘이 그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베르메일의 신비로운 과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교사가 교무실에서 알토에게 말을 건다. 그는 알토에게 사형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선생님은 그에게 소환시험에 떨어지면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소환 계약이 쉽다고 설명하며 어떤 학생들은 딱정벌레와 계약을 맺어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토에게 최후 통첩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유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릴리아는 알토가 교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걱정하며 묻고 알토는 통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화를 내지만 알토는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알토는 선생님이 학교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르티지아 왕립 아카데미의 2학년이 되려면 많은 수업 활동에서 소환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토는 릴리아에게 다시 시도할 계획이며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알토는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 어떤 소환수를 소환할지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책을 고를지 생각하면서 책장 사이에 서 있습니다. 책이 선반에서 떨어져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알토는 얼굴을 찡그리고 책을 짚습니다. 그는 그것이 오래된 소환책인 것을 봅니다. 알토는 그 책을 기숙사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방에서 그는 책을 훑어보며 얼마나 낡았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텍스트들이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소환 절차를 발견한다. 알토는 소환진을 그리고 책의 지침을 따른다. 그가 주문을 외우자 금빛이 소환진에서 발산된다. 그는 놀라는데 이게 전에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손가락 끝을 베고 피를 소환진에 떨어뜨려 의식을 완성한다. 즉시 피가 소환진에 닿는다.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고 뿔이 달린 인간 같은 형체가 나타난다. 그 형체가 알토에게 말을 걸고 그는 그녀가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된다. 알토는 악마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눈을 감는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순진한지 알아채고 그를 유혹하려 한다. 악마는 알토에게 소원을 빌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알토는 자신의 상황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계약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황금 문장이 그녀의 가슴 윗부분과 알토의 손등에 나타나며 그들의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악마는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키스한다. 알토는 자신의 만화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녀를 밀어낸다. 그녀는 자신을 베르메일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몸을 만진다. 베르메이유가 또다시 알토를 유혹하려 하지만 그는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베르메이유는 자신이 옷을 입은 상태로 있으라고 하는 알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혹시 그가 그런 취향이 아닐까 의심한다. 그녀는 그의 옷장을 뒤져보지만 그의 옷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알토는 옷장 아래쪽에 자신이 실수로 가져온 여동생의 옷이 있으니 그걸 찾아보라고 말한다. 베르메이유는 그 옷을 입어보니 딱 맞는다. 그녀는 그의 뺨을 찌르며 장난스러운 악마라고 유혹적으로 말해. 알토는 교수님 중 한 분이 악마가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준 걸 기억해.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의 정령이 되기로 했냐고 묻자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가둔 책에서 풀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알토는 그녀가 왜 갇혔었냐고 묻고 그녀는 장난을 쳤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는 당황하며 베르메이유가 나쁜 사람인지 묻자 그녀는 그를 보고 웃어. 다음 날 알토는 자신의 교수님을 만나 베르메이유를 자신의 정령으로 소개해.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알토가 승진을 위해 필사적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베르메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베르메일은 교수에게 화를 내며 가슴에 있는 황금 문장을 보여준다. 교수는 그 문장을 분석하고 사실임을 확인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정령일 수 있는지 위하여한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포기하고 알토를 통과시킨다. 알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2학년 학생들과 기쁘게 합류한다. 릴리아는 화난 채로 베르메일이 알토와 노는 모습을 지켜본다. 선생님은 베르메일의 행동을 눈치채고 주의를 주려고 하지만 베르메일은 학교가 정령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하며 끼어든다. 그녀는 학교의 모토를 말하고 선생님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둔다. 릴리아는 알토가 시험에 합격해서 기쁘다고 인정하지만 베르메일의 행동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베르메일이 알토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고 소리치고 교수는 수업을 방해했다고 그녀에게 복도에 서 있으라고 말한다. 수업이 끝난 후 릴리아는 베르메일과 알토를 만나 베르메일과 대면한다. 알토는 베르메일을 자신의 서번트라고 릴리아에게 소개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넥타이를 풀어버린다. 릴리아는 결투를 하자고 요구한다. 알토는 왜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위하여한다. 그는 학교 안내서를 꺼내서 베르메일에게 학교에서 결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베르멜은 동의하며 릴리아에게 알토가 결투에서 이기면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알린다. 릴리아는 알토가 자신에게 해줬으면 하는 음란한 것들을 생각한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결투에 동의한다. 그녀는 알토에게 바람 공격을 날린다. 알토는 충격을 준비하지만 베르메일이 나서서 자신에게 기대라고 말한다. 베르메일이 공격을 받지만 상처를 입지 않는다. 베르메일은 리라에게 다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리라를 움켜쥐고 간지럽히며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괴롭힌다. 리라는 일어나서 알토와 마주친다. 그녀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뭔가 음란한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토는 베르메일과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알토는 베르멜을 바라보며 릴리아와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두 소녀는 동의하고 악수를 나눈다. 알토의 방에서 베르멜은 릴리아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토는 믿지 않는다. 알토는 릴리아가 자신에게 이상한 이유로 화를 내는 어린 시절 친구라고 부른다. 베르멜은 그에게 다가와 그들의 결투에서 이긴 대가를 요구한다. 그녀는 그를 키스하며 만화를 보충하고 알토는 그녀가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베르멜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의 만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알토는 미소를 지으며 악마와의 계약이 소문처럼 성가시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베르멜은 그가 마력풀 덕분이라고 정정해준다. 베르멜은 그에게 키스 외에도 그의 마력을 끌어낼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유혹적으로 그의 몸을 만지고 알토는 굳어버린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로만 하라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알토와 베르멜이 학교로 걸어가자 학생들이 그들을 쳐다본다. 그는 그녀에게 이전 결투에서 승리한 후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한 학생이 고급 드래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소리친다. 모두 현장에서 도망치고 용은 알토와 베르메이를 본다. 용이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베르메이는 손가락으로 용을 튕겨낸다. 집회에서 교장은 2학년 학생들에게 연설을 한다. 그들에게 마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한다. 알토와 베르메이는 교장이 연설하는 동안 서로 속삭인다. 알토는 아까 본 용을 쉽게 날려버린 베르메이에게 이야기한다. 그는 말을 멈추고 다른 남학생들이 베르메이의 가슴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쉰다. 집회가 끝난 후 릴리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들은 소문에 대해 묻는다. 그날의 첫 수업은 자신들의 사형마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교수는 주인과 사형마가 서로 사랑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한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인장과 마법진에 대해 배운다. 릴리아는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알토와 놀고 있는 베르메이를 예리하게 주시한다. 수업이 끝난 후 베르메일은 릴리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릴리아와 말다툼을 하지만 상급생과 그들을 가리키는 다른 하급생에게 방해를 받는다. 그 상급생은 자신이 드래곤 라이더 렉스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키우는 드래곤을 날려보낸 사람이 베르메일이 맞는지 확인한다. 학생들은 드래곤 라이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렉스와 함께 서 있는 후배가 렉스의 위치를 그들에게 설명한다. 렉스는 베르메일을 응시하며 그녀가 어떻게 그의 드래곤을 쓰러뜨렸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베르메일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렉스를 꼬마라고 부른다. 후배가 소리치지만 알토와 베르메일은 크리스탈 마법을 사용해 학생들을 가둔다. 베르메일은 알토와 함께 일을 잘 마친 것을 축하한다. 렉스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을 보고 화가 나서 크리스탈을 부순다. 그는 자신의 계약수인 티라노사우루스를 소환하고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레벨의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릴리아는 렉스에게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렉스는 자신과 싸우라고 부추긴다. 렉스는 그가 베르메일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몸매가 마음에 드니 다른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알토는 이 말을 듣고 환한 얼굴로 나선다. 렉스는 그들이 단호한 것을 보고 자신의 수호자를 그들에게 보낸다. 베르메일은 알토를 안고 입맞춤을 한다. 그녀는 전날 밤부터 알토에게서 받은 모든 만화를 돌려주고 잠시 동안 알토 주위에 금빛 마법진이 나타난다. 렉스는 그 금빛 만화를 알아채고 그에 대해 언급한다. 알토는 많은 양의 크리스탈을 소환해 공룡을 날려버리고 렉스의 뺨에 상처를 입힌다. 베르메일은 상급생 위에 서서 그에게 말한다. 그는 싸움을 걸었던 것에 대해 화난 듯이 사과하지만 릴리아는 다가와서 그를 더 놀립니다. 알토의 방에서 알토는 베르메일에게 주목을 끄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문장을 바라보며
이전에 소환했던 엄청난 양의 크리스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베르메일은 학교가 얼마나 지루한지 불평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만 하면 원하는 만큼의 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토는 그녀에게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며 베르메일에게 훌륭한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알토는 자신의 나라의 마법사들이 금사각형, 은사각형, 동사각형, 그리고 견습 마법사로 분류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 중 소수만이 실버에 도달한다고 말해. 베르메일은 그가 골드 스퀘어가 되고 싶냐고 묻지만 알토는 더 나아지고 싶다고 말해. 그는 마법사들 중에서 전능하다고 여겨지고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계급에 대해 말해. 알토는 플래티넘 스퀘어가 되고 싶다고 해. 그는 자신의 야망을 웃어넘기려 하지만 베르메일이 그를 안으며 자신에게 맞는 주인이라고 불러. 그녀의 가슴에 있는 황금 문장이 빛나며 그녀는 더 많은 만화가 필요하다고 알려줘. 베르메일은 옷을 벗고 알토에게 다가가 몸에 만화를 채워 넣어. 그녀는 피부가 더 많이 맞닿을수록 만화가 더 잘 전달된다고 말해. 다음날 아침, 베르메일과 알토가 학교로 가는 중 릴리아는 베르메일이 빛나 보이고 알토는 피곤해 보이는 것을 눈치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그는 충분히 쉬지 못했다고 말한다. 릴리아는 베르메일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그녀를 탓한다. 그때 두 명이 반 친구, 마르크 파르스텐과 셰릴 이리데센스가 끼어든다. 마르크는 알토의 손을 잡고 함께 춤춘다. 렉스와의 만남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 후 갑자기 알토를 자신의 라이벌이라 부른다. 알토는 마르크를 베르메일에게 소개한다. 교수 한 명이 나와 학생들이 그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좋은 타이밍이라며 세 명을 교장실로 초대한다. 교장은 그들을 그 학년의 최우수 학생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교장실로 부른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2학년 학생회 대표로 뽑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장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시험을 설명한다. 교장은 그들에게 오후 6시까지 요정꽃을 구해오라고 지시한다. 학생들은 요정꽃을 찾기 위해 숲으로 간다. 마르크스는 그들과 함께 가며 그 꽃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설명한다. 그는 왜 교장이 자신을 교장실로 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하녀는 그가 9과목 모두 낙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친숙한 소환수를 소환하고 그들보다 먼저 꽃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숲으로 뛰어들었지만 식물 괴물에게 당하고 만다. 그들은 마르크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가 덩굴 괴물에게 잡혀있는 것을 본다. 셰릴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 경쟁에서 빠지며 릴리아와 알토만 남게 된다. 릴리아와 알토는 숲속으로 더 들어가 마침내 빈터에 도착한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요정꽃을 보지만 그것을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다. 릴리아는 투명화 포션을 꺼내며 자신이 꽃을 차지하겠다고 말한다. 알토는 냄새로 들킬 수 있다고 경고하려 하지만 릴리아는 케르베로스의 한 머리를 가리키며 코에 콧물이 차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물약을 마시고 완전히 투명해지기 위해 옷을 벗는다. 릴리아는 당황하며 알토에게 옷을 벗는 동안 고개를 돌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덤불 밖으로 나와 케르베로스가 있는 언덕 밑으로 가려고 한다. 베르메이는 알토에게 꽃을 가지러 가지 않으면 릴리아가 이길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알토는 이게 팀워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베르메이에게 렉스와 싸울 때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베르메이가 만화를 모으기로 한다. 릴리아는 케르베로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은 그녀 주변의 공기를 맡는다. 한 머리가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고 오르렁거리려 하지만 알토가 그 머리에게 공격을 가한다. 알토는 괴물을 유인하는 동안 릴리아에게 꽃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괴물이 베르메이유의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도약해 단 한 방으로 처리한다. 릴리아는 언덕에서 꽃을 집어 알토에게 건넨다. 그녀는 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알토는 그녀의 투명 무력 효과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이를 알려주며 고개를 돌린다. 릴리아는 비명을 지르고 꽃이 그녀의 손에서 날아간다. 꽃은 셰릴 앞에 떨어지고 그녀가 그것을 집어든다. 학교 종이 울리고 그들의 시험이 끝났음을 알린다. 셰릴은 그들의 학년에서 학생회 대표로 배정되고 마크는 그녀와 함께 축하한다. 릴리아는 알토를 보며 자신이 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알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베르메이는 학교로 가는 길에 크레페를 먹어보고 알토에게 이게 뭐냐고 묻는다. 알토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며 그녀가 자신의 시대보다 100년 앞서 와서 이게 낯선 것이라고 깨닫는다. 베르메이는 크레페를 자주 사달라고 하지만 알토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거라고 말한다. 알토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하려 하지만 학생회 멤버들이 탄 용들에 의해 방해받는다. 한 학생이 가장 앞에 있는 용. 크리스를 가리킨다. 여성 드래곤 라이더가 목격되었다. 알토는 베르메이유에게 렉스가 그들과 항패라고 알려준다. 그들이 학교로 걸어가자 베르메이유는 그가 아까 하려던 말을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한다. 알토는 다음에 외출할 때 다른 크레페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베르메이유는 기뻐한다. 베르메이유는 자신의 크레페를 나눠주고 그는 한 입 먹는다. 체육 시간에 마크스가 크리스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녀가 드래곤 라이더를 창설하고 권력의 위치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한다. 마크스는 크리스가 학생회 임원이자 그들의 학원에서 7개의 골드 스퀘어 중 하나라고 말한다. 마크스는 자신과 크리스가 재능이 뛰어난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한다. 알토는 그들의 학교에 이미 골드 레벨에 도달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다. 베르메이는 릴리아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릴리아는 7개의 골드 스퀘어 중 5명이 학생회 임원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준다. 알토는 학생회장이 곧 플래티넘 스퀘어가 될 것이며 자신도 그녀의 자리에 서고 싶다고 말한다. 여학생 탈의실에서 릴리아는 셰릴에게 베르메이가 항상 자기를 화나게 하고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베르메이가 드래곤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셰릴에게 들려주고 그것이 셰릴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릴리아는 베르메이를 폭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셰릴은 릴리아가 알토를 좋아한다고 언급해요. 릴리아는 이 말을 듣고 여러 번 부인해요.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알토를 위해 하고 있다고 말해요. 베르메일은 남자 탈의실에서 다른 소년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는 알토를 지켜보고 그들은 반응해요. 알토는 당황한 표정으로 방을 나가며 베르메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되풀이해요. 베르메일은 복도에서 갈아입을 수 없어서 그의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자신을 변명해요. 릴리아는 그녀를 꾸짖으며 남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녀는 실수로 알토가 옷을 갈아입는 걸 보고 싶다고 말하고 베르메일을 질투한다고 덧붙여요. 알토는 이 말을 듣고 릴리아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학생회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베르메이를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한다. 알토는 그들을 강력하다고 부르지만 베르메이는 그들이 다가오면 날려버리겠다고 말한다. 학생회 멤버들이 복도에서 그들 곁을 지나가고 크리스는 베르메이를 쳐다보지만 베르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본다. 알토의 방에서 알토는 그날 본 학생회 멤버들을 생각하며 목욕을 한다. 그는 그들이 멋있다고 말하고 베르메이도 동의한다. 그는 그녀가 샤워 안에 있는 것을 깨닫자마자 깜짝 놀란다. 샤워 브러쉬가 미끄러져 그를 향해 떨어지지만 베르메이는 몸으로 그를 보호한다. 그들의 피부가 닿고 그녀는 그가 근육질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하자 알토는 얼굴을 붉힌다. 베르메이는 그에게 학생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한다. 어느 시설에서 크리스는 후배에게 패배한 렉스를 두들겨 팬다. 렉스와 함께 있던 후배가 그건 결투가 아니었다며 렉스를 변호하려 한다. 크리스는 그녀를 노려본 렉스를 때리고 드래곤 라이더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그의 공룡을 모욕하고 렉스는 그녀에게 되받아친다. 렉스가 드래곤 라이더를 그만두었다고 말하자마자 크리스는 그를 또 한 번 때려눕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알토 골드필드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고 언급한다. 알토와 베르메이는 크리스를 도전한 후 결투장으로 향한다. 크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이성을 주입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용을 소환한다. 베르메이는 알토에게 키스하고 크리스는 그들로부터 나오는 황금 만화를 본다. 렉스의 후배는 양호실에 있는 그를 찾아가 크리스와 알토의 대결 소식을 전한다. 알토는 크리스에게 수정들을 던지지만 그녀는 집게손가락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그것들을 태워버린다. 크리스는 알토가 강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불꽃을 발사한다. 베르메일이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다. 크리스가 후배에게 전력을 다하는 것을 비웃지만 크리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알토에게 여러 번 불꽃 공격을 하지만 베르메일이 몸으로 그를 막는다. 알토가 크리스에게 결정체를 발사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부순다. 크리스는 어떻게 베르메일이 자신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지 궁금해한다. 베르메일은 알토에게 자신의 모든 만화를 공급하고 그는 더 큰 결정체를 만들어 크리스에게 던진다. 크리스는 자신의 드래곤을 타고 도망친다. 그녀가 그들에게 공격을 퍼붓고 알토가 그녀에게 크리스탈을 던지지만 그녀는 공중에서 쉽게 피한다. 알토는 그녀의 뛰어난 용 타기 실력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들을 경기장 가장자리로 몰아넣고 목숨을 구걸하라고 말한다. 크리스는 그들이 구걸하면 렉스처럼 그들을 의무실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알토는 그녀에게 화가 난다. 알토는 왜 모두를 깔보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용처럼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 명의 학생회 임원이 크리스의 결투를 지켜본다. 부회장 신우지는 경기의 승자를 결론 내리고 떠난다. 알토는 크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베르메이가 다친 것을 알아챈다. 그가 벽을 세우라고 하지만 그녀는 강하게 거부한다. 베르메이는 그가 만화를 축적하고 마지막 일격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크리스는 여러 개의 파이어볼로 공격하지만
베르메이가 그것을 받아낸다. 크리스는 알토에게 소리치며 재능 없는 약자들은 벌레 같은 존재를 계약자로 삼는다며 화를 낸다. 알토는 계약자는 소유자에게 중요한 존재라며 그녀가 틀렸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이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서 틀렸음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고 베르메이는 그 말에 동의한다. 알토는 황금 만화를 모두 풀어 거대한 크리스탈을 만들어낸다. 크리스는 그것을 보고 파이어볼로 크리스탈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알토는 전력을 다해 그녀에게 크리스탈을 던진다. 두 공격이 서로 맞닿고 크리스의 불덩이가 알토의 공격을 산산조각낸다. 크리스는 같은 기술은 두 번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기가 거치자 크리스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베르메이는 알토를 안고 크리스 뒤에서 공중으로 도약한다. 렉스의 후배가 렉스에게 왜 싸움을 보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미 승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크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토는 크리스의 용위에 착지하고 그녀를 붙잡는다. 그가 그녀의 목에 수정구를 겨누고 결투의 승자로 선언된다. 다음 날 알토가 학교에 가는 길에 많은 여학생들이 인사를 건넨다. 그들은 크리스와의 결투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릴리아는 이를 보고 다른 여학생들이 알토에게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에 화를 낸다. 셰릴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후배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을 막는다. 알토는 옵시디언 교수에게 호출된다. 여학생들은 교수를 보고 그에게 달려간다. 교수는 알토에게 주의를 주며 무모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상급생들에게 맞선 알토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옵시디언이 떠나자 여자들도 그를 따라간다. 알토는 여자들이 교수님을 따라가며 멋있다고 말하는 걸 본다. 그는 릴리아를 바라보며 옵시디언을 좋아하냐고 묻는다. 릴리아의 표정은 어이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녀는 알토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화를 내며 그를 꾸짖는다. 렉스는 시설에 있는 크리스를 만나러 걸어간다. 그는 그녀가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걸 본다.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패배자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고 말한다. 크리스는 고개를 숙이고 렉스에게 사과하는데 그것이 그를 씁쓸하게 만든다. 그가 그녀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크리스는 알토에게 감사하라고 말한다. 렉스는 그녀에게서 빗자루를 받아들고 함께 시설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그는 둘이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날 거라고 말한다. 크리스는 그녀에게 친절한 그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는 베르메이유가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에 당황한다. 알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옵시디언의 사무실을 찾는다. 그는 악마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옵시디언은 알토가 로맨틱한 성격일 줄 몰랐다고 놀리듯 말한다. 그는 악마를 낳은 여자들에 대해 알토에게 말해준다. 알토가 서큐버스와 인큐버스에 대해 묻자 옵시디언은 서큐버스와 인큐버스의 행동이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다. 알토가 서큐버스가 남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묻지만 옵시디언은 남자의 만화 때문일 뿐이라고 말한다. 알토는 기숙사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한다. 베르메이가 그의 기분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 그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하지만 나중에는 그녀가 항상 그의 만화를 빼앗으려 해서 그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베르메이는 웃으며 그를 안는다. 그녀가 그에게 키스를 하자 그는 다시 불평하지만 그녀가 그의 만화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베르메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키스할 수 있다며 그가 항상 먼저 다가오는 것에 화를 낸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며 먼저 키스하라고 요구한다. 베르메이는 그의 입술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는 부끄러워서 그녀를 밀어낸다. 알토와 베르메이는 예전과 다르게 학교 복도를 걸으며 빛난다. 그는 옵시디언이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그를 만난다. 그는 전날 자신이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옵시디언은 그것이 그의 일의 일부라고 말하며 그를 바로잡는다. 그는 알토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묻지만 알토는 그냥 호기심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는 알토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냐고 묻지만 알토는 부정한다. 옵시디언은 알토 앞에서 멋진 척하려 하지만 알토는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잠시 후 한 여학생이 옵시디언의 사무실에 들어온다. 그녀는 교수님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며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옵시디언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는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안다고 말한다. 옵시디언은 다른 손으로 주사기를 들고 밤에 여학생 기숙사에 있다. 옵시디언과 함께 있던 학생이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다. 다음 날 부회장 신우지는 또 다른 학생회 간부인 엠마 아벨레인이 올해 4번째 희생자라는 것을 논의한다. 그는 그녀의 기록을 읽고 그녀가 얼음 마법을 전문으로 하는 실버 스퀘어라는 것을 본다. 제시카는 부회장에게 여학생이 사용한 얼어붙은 문을 해머로 부수는데 5명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제시카는 부회장 신우지에게 그들의 회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말해준다. 그는 제시카가 학생회장에게 집착하는 것을 눈치채고 사건을 최대한 조사해보겠다고 말한다.
제시카는 회의실을 나가고 신우진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본다. 알토의 기숙사에서 알토는 베르메이의 키를 재고 베르메이는 그가 그 장비를 무엇에 쓰는지 묻는다. 알토는 매일 자신의 키를 잰다고 말하고 베르메이는 알토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토는 베르메이의 신체 특징을 보고서에 적는다. 그 보고서는 그의 교수 중 한 명이 준 과제이다. 알토는 그녀의 가슴둘레를 잴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옷을 벗는다. 알토는 당황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측정하라고 말한다. 릴리아는 그녀의 사형마와 함께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그녀는 함께 있는 셰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셰릴은 자신들이 남자 기숙사에 있어도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릴리아는 자신의 투명화 포션을 사용할 계획이다. 릴리아는 알토의 방 예비 열쇠를 꺼내는데 셰릴은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한다. 릴리아는 포션을 사용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로 기숙사에 들어간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크리스가 전투 내내 자신들에게 봐주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알토는 크리스가 진지하게 대했다면 그들이 상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는 베르메이유에게 안심시키며 그녀가 함께 있는 한 계속해서 결투에서 이기겠다고 약속한다. 베르메이유는 침대에서 일어나 알토와 함께 쇼핑 갈 준비를 한다. 알토가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돌아와 펜을 집어든다. 그녀는 보고서에 알토의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로 적고 나서 그와 함께 나간다. 렉스는 그녀보다 더 강해 보이며 크리스를 걷어찼다. 그녀는 그가 왜 변했고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 궁금해한다. 렉스는 자신이 처음으로 소환한 계약수를 떠올린다. 그것은 커다란 알이었다. 그는 그 알이 용이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돌봤다. 크리스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알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행복하게 걸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알토와 베르메이유는 쇼핑을 간다. 그녀는 크레페를 보고 알토에게 사달라고 한다. 알토는 장을 보고 베르멜에게 우리가 장 보러 온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식탐을 충족시킬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말한다. 알토는 베르멜에게 디저트는 나중에 사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이처럼 앉아서 입을 삐죽인다. 알토가 집 청소할 거냐고 묻자 그녀는 무릎을 껴안으며 동의한다. 알토는 달콤한 것을 사주겠다고 해서 그녀의 기분을 풀어준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를 안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키스한다. 알토는 창피해서 그녀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부탁한다. 베르메이는 그가 소심하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에게 키스를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력을 빼앗기 위해서다. 한 학생이 그들을 방해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그들은 그가 렉스의 후배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을 듣는다. 렉스의 후배는 그들에게 렉스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공장에서 렉스는 크리스를 때리고 그녀를 모욕한다. 그녀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불꽃을 그에게 발사한다. 렉스는 불길 속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걸어나오고 크리스는 충격을 받는다. 그의 몸에서 공룡의 일부가 자라나고 있다. 그는 크리스를 발로 차며 그녀를 때려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렉스는 쉽게 그녀를 제압하고 이게 다냐고 묻는다. 후배가 베르밀과 알토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간다. 렉스는 그들을 보고 크리스를 던져버린다. 그는 자신에게 했던 일을 갚아야 한다며 그들을 찾는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알토는 크리스를 일으키지만 그녀는 도망치라고 중얼거린다. 알토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하고 렉스는 자신이 했다고 말한다. 알토가 그를 단호하게 쳐다보자 렉스는 그에게 화를 낸다. 그는 공룡을 소환해서 알토에게 돌진하려 하지만 회장이 검으로 산산조각 냅니다. 학생회장 엘레나는 크리스에게 다가가 렉스에게 크게 패배한 이유를 묻습니다. 렉스는 다시 싸우려 일어섰지만 결국 쓰러지고 이를 본 크리스가 그에게 달려갑니다. 엘레나는 렉스를 엄하게 바라보는 베르메이를 보고 무슨 사정을 아는지 묻지만 베르메이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렉스는 양호실에 있고 학생회는 사건에 관한 회의를 엽니다. 신우진은 이 상황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는 화가 난 채 학생회실을 떠나며 제시카의 부름도 무시합니다. 제시카는 렉스가 자신을 벌했으니 왜 크리스가 화를 내는지 위하여하지만 신우진은 크리스가 자신의 장난감을 거칠게 다루는 걸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것을 학대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청동시험에 대한 통지서를 받습니다. 릴리아는 기뻐하며 알토에게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렉스가 깨어나기 전에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베르메이는 피곤하다고 알토에게 알리며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알토와 릴리아는 베르메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렉스의 사건 이후로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릴리아는 마침내 그와 단둘이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한다. 베르메이는 기숙사로 돌아간다. 가는 길에 오브시디언 교수를 만난다. 그는 멈춰서서 자신이 알토의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베르메이는 알토에 대해 묻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그녀는 그가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오브시디언은 모르는 척한다. 베르메이는 그에게 학급 마물들이 달라붙어 있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는 당황한 듯 보인다. 그녀는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힘이라며 실험을 중단하라고 경고한다. 베르메이가 걸어가고 옵시디언은 그녀가 자신을 막을 생각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알토에게 손대지 말라고 위협한다. 옵시디언은 그녀의 살기를 느끼고 그녀가 악마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베르메이는 포기하라고 말한다. 베르메이가 걸어가지만 종이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눈치챈다. 종이 조각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것은 옵시디언으로 변해 그가 주사기로 그녀의 목을 찌른다. 베르메이는 주사기의 효과가 나타나자마자 땅에 쓰러진다. 옵시디언은 그녀 앞으로 걸어가 그녀가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는 베르메이유의 만화를 감지하고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궁금해한다. 모든 학생회 멤버들이 학교에서 악마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쪽으로 향한다. 알토는 그게 베르메이유임을 알아차리고 도서관을 나와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대통령이 베르밀 쪽으로 가지만 그녀를 향해 날아오는 종이를 보고 자른다. 그녀는 종이를 자세히 보며 부적이 스스로 붙는 것을 지켜본다. 부적이 여러 개로 늘어나며 그녀에게 말을 건다. 그 부적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목소리가 그녀에게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베르밀은 완전한 악마로 변신하며 통제할 수 없이 소리친다. 옵시디언은 그의 성취에 웃는다.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들판이 평평해진다. 옵시디언은 그녀의 힘에 감탄한다. 그는 손주위에 마법을 만들어 사슬을 만들어낸다. 알토는 베르메이를 찾아 학교 복도를 뛰쳐나간다. 옵시디언은 베르메이에게 연결된 사슬을 끌며 자신의 연구가 성공했음을 감탄한다. 알토는 악마화된 베르메이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릴리아가 그를 따라잡고 앞에 있는 악마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들은 옵시디언이 악마의 사슬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 옵시디언은 그들을 보고 손에 걸린 사슬을 보여준다. 옵시디언은 사슬을 사용해 베르메이를 굴복시킨다. 알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오브시디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오브시디언은 그를 바라보며 베르메이에게 주사한 주사기 안의 액체를 보여준다. 그는 학교의 몇몇 학생들에게 시도해보았고 그들이 힘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백한다. 오브시디언은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의 배우가 자신임을 알토에게 고백한다. 알토는 오브시디언이 베르메이를 학대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의 심장이 뛰고 그의 문장이 빛난다. 오브시디언은 알토를 조롱하며 자신이 알토보다 베르메이에게 더 나은 주인이라고 말한다. 베르메이는 그가 잡고 있던 사슬을 끊고 손으로 그를 공격한다. 알토가 그녀를 막기 위해 뛰어들지만 베르메이가 손으로 알토의 가슴을 꿰뚫는다. 베르메이는 차가운 어두운 바닷속에서 자신을 보지만 문이 열리고 알토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베르메이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더 무서운 악마로 변한다. 오브시디언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베르메이는 그를 공격하려고 한다. 알토가 그녀에게 뛰어들어 멈추라고 말한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왜 자신을 막았느냐고 묻는다. 알토는 그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신이 그녀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그녀는 옷이 벗겨지고 알토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어떻게 베르메이 같은 악마가 자신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주사기를 꺼내 자신에게 주입한다. 옵시디언은 온몸에 눈이 달린 흉측한 괴물로 변신한다. 그는 소녀들과 알토 위에 서서 자신의 형태를 악마 혼종이라고 부른다. 옵시디언은 수백 마리의 하급 악마들을 괴물에게 먹인 덕분에 이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베르메일의 폭죽과 멈췄으니 그녀를 짓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드릴로 변형시켜 베르메일을 공격하지만 그녀는 단 한 방에 그것을 파괴한다. 옵시디언은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하려 하늘로 도망치려 하지만 크리스에게 제압당한다. 베르메일은 그를 따라잡아 그를 땅에 내리치고 그는 기절한다. 크리스는 옵시디언이 기절한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용을 타고 떠난다. 베르메일은 조용히 착지하고 혼잣말을 한다. 그녀는 알토가 목숨을 걸고 오브시디언을 지킨 덕에 결국 오브시디언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알토가 의식을 되찾고 릴리아가 그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그에게 뛰어들며 알토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흐느낀다. 알토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한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나은 것을 깨닫고 베르메이를 찾는다. 그는 그녀를 보지만 그녀가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을 눈치챈다. 베르메이는 그를 보지만
이전에 자신이 그에게 했던 일로 죄책감을 느낀다. 엘레나가 베르메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부적이 멈춘다. 그날 늦게 알토는 자신의 부상이 학교의 간호사에 의해 치유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베르메이에게 알린다. 그는 베르메이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다고 자책한다. 알토는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베르메이는 그가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만화가 그와 얽혀있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과하지만 그는 이유를 모른다. 베르메이는 그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며 그들은 서로의 심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한 명이 죽으면 둘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알토는 이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고백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 수명 때문에 결국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토는 엘레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사건의 공모자와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오브시디언이 오르티지아시 경비대에 체포되었고 사건의 수수께끼가 잠시 해결되었다고 언급한다. 렉스는 의무실에서 깨어나 옆 침대에서 크리스가 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짓는다. 혼수 상태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깨어나 괜찮다고 느낀다. 오브시디언에게 맞은 주사의 효과가 사라진다. 알토와 베르메일은 정기적으로 만화를 공유해야 한다. 그는 베르밀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인지 묻는다. 베르밀은 자신이 그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을 사악하고 추한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알토는 동의하지 않는다. 베르밀은 그에게 만화를 주어 그의 심장을 살리겠다고 책임지려 한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알토에게 익숙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그때쯤이면 그녀는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알토는 그녀가 자신이 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자 화를 낸다. 그녀는 그의 환한 얼굴을 보고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알토가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는 그를 밀어낸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의 만화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토는 자신이 그녀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한 그녀에게 소리친다. 그는 그녀를 벽에 밀치며 그녀가 자신의 서번트라고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그는 방을 나가버린다. 베르메이는 며칠 전 알토와 나눈 대화를 떠올린다. 키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했던 대화를 알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다. 베르메이는 알토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린다. 그녀는 그의 입술을 만지려 하지만 알토가 잠결에 그녀를 부르자 깜짝 놀란다. 다음날 아침 수업 중에 여학생들은 옵시디언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기분이 나빠진다. 알토는 남학생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반장에게 그들도 교수님을 좋아하냐고 묻지만 그들은 그에게 왜 베르메이가 수업에 나오지 않냐고 소리친다. 알토는 변명을 하며 베르메이가 최근에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와 아침에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던 것을 회상한다. 알토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선물이 무엇일지 고민한다. 그는 집에 가는 길에 크레이프와 도넛을 사기로 결심한다. 수로에서 베르메이는 물가를 바라보고 릴리아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릴리아는 베르메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악마임을 확인한다. 릴리아는 알토에게 소식을 들었다며 베르메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 같다고 항상 의심했다고 말한다. 베르메이가 사과하자 릴리아는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 표정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고 한다. 릴리아는 사과하지 말라고 하며 그녀가 악마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베르메이는 충격을 받지만 릴리아는 최근 며칠 동안 알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기도하듯 묻는다. 베르메이는 알토가 자신에게 입맞춤한 것을 떠올리고 릴리아에게 대답한다. 릴리아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알토가 허락했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고 베르메이에게 말한다. 베르메이는 릴리아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묻는다. 릴리아는 베르메이가 피를 빨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릴리아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왜 악마인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지 묻는다. 릴리아는 베르메일에게 태어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라고 말한다. 릴리아는 베르메일에게 알토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묻고 알토가 그녀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는지도 묻는다. 릴리아는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알토에게 좀 더 기대라고 말한다. 릴리아의 정령은 베르메일에게 다가가 볼에 포옹을 한다. 베르메일은 릴리아에게 고마워하며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알토는 자신의 방에 도착하지만 베르메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만 베르메일은 곧 들어온다. 그는 그녀에게 서둘러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는다. 베르메이유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돌아왔다고 말한다. 알토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최근 그에게 소홀했던 것을 사과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다치게 할까봐 무섭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있으면 다시 그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다. 알토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 강압적이지 않았을까 두려워했고 자신이 그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해. 알토는 그녀에게 다가가 가끔은 자신에게 기대라고 말해. 그는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면 다 해줄 거라고 말해. 그는 자신이 사온 크레페와 도넛을 건네며 그녀의 관심을 끌지만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 베르메이는 그에게 키스를 하고 알토는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는지 궁금해해. 그는 그들이 항상 키스를 하는데 이번엔 뭐가 다른지 궁금해해. 하지만 베르메이는 그에게 키스해달라고 말해. 그녀는 그날 일찍 물가에 갔지만 그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해. 알토는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녀에게 키스한다. 다음 날 알토와 베르메일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그는 그녀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셔츠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너무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고 불평하며 나중에 새 옷을 사러 가자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학교로 향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부적에 대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사원에 있는 승려들을 물리친 것처럼 보인다. 그들 중 여자가 후드를 쓴 소년에게 오브시디언의 연구가 세상에 발표되었다면 그도 그들의 계급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한다. 후드 쓴 소년은 반대하며 옵시디언의 연구가 사람들이 마법을 통달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승려가 그들을 공격하러 달려오지만 쉽게 쓰러진다. 그 두 사람은 플래티넘 스퀘어 소지자였다. 아이올라이트, 후드 쓴 인물의 플래티넘 타이틀은 박탈된다. 학원에서 소년들은 베르메이유가 알토와 함께 교실로 들어오자 그녀의 가슴을 응시한다. 그녀는 학생복을 입으니 이전보다 더 눈에 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소년들은 알토에게 달려가 그들이 베르메이유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며 알토는 반장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다. 반장이 그에게 저 학생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르메일에게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리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리로 돌아가고 알토는 곧 청동 사각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떠올립니다. 그는 베르메일에게 준비하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교실 밖 학생들이 신경 쓰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베르메일은 알토에게 키스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청동 시험에 참가할 예정이라 만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알토와 베르메일은 교실로 돌아오고 릴리아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수업이 곧 시작되는데 어디에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교실 문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다. 학생회 임원들이 교실로 들어와 알토 골드필드를 인도하겠다고 선언한다. 학생회실에서 알토와 베르메이는 학생회에 의해 신문당할 것처럼 앉아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베르메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확신시킨다. 알토는 엘레나에게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그녀는 최근 일어난 공격 중 그가 부상당한 것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와 싸웠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브시디언이 오르티지아 비술 감옥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린다. 엘레나는 그들이 오브시디언과 싸운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다. 알토는 긴장을 풀고 안심하지만 엘레나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냐고 묻는다. 엘레나가 질문하자마자 학생회 2명이 그들을 제압한다. 알토는 부인하려 하지만 베르메이는 진실을 말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알토는 베르메이가 악마라는 사실을 알리고 학생회 멤버들은 충격을 받는다. 알토는 이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베르메이만 해치지 않는다면 자신을 퇴학시켜달라고 부탁한다. 알토는 베르메이를 해치려 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말한다. 엘레나는 그들을 해칠 생각이 없으며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제시카는 반대하지만 신우지는 엘레나의 의견에 동의한다. 엘레나는 제시카에게 베르메이를 없애고 싶다면 그냥 알토의 목을 베면 된다고 안심시킨다. 베르메일은 얼굴을 찡그리며 엘레나에게 무슨 계획이냐고 묻지만 엘레나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다. 엘레나는 알토에게 학생회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엘레나는 알토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고 크리스와의 결투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학생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녀는 학생회의 정당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알토를 설득해 가입시키려고 한다. 알토가 모임에서 돌아오자 릴리아는 깜짝 놀라며 그가 학생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알린다. 마르크스와 다른 친구들은 그를 축하했다. 릴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는 브론즈 시험에서 그를 능가할 계획이라고 알린다. 그는 친구들에게 약하게 미소 짓고
베르메이는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베르메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토에게 무엇이 신경 쓰이는지 묻는다. 그는 학생회가 그녀가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엘레나를 조심하라고 한다. 베르메이는 만약 알토가 그녀의 학생회 가입 요청을 거절했다면 엘레나가 알토의 목을 베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엘레나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녀의 무기에 대해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알토는 베르메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이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강해질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준다. 베르메유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며 그와 침대에서 씨름을 한다. 그녀가 이기고 그는 당황해한다. 엘레나는 학교의 예배당에서 동상 앞에 앉아 명상하며 베르메유에 대한 알토의 말을 떠올린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한 후 미소 짓고 앞에 있는 동상의 목을 자른다. 다음날 알토와 베르메유는 비를 맞으며 학교로 걸어간다. 그는 이제 자신이 새로운 학생회 일원임을 받아들이며 밝은 미소로 학생회실에 들어가지만 학생회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본다. 잠시 후 제시카에게 벌을 받지만 엘레나는 그를 풀어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해. 제시카는 결혼 전 한 남자가 자신의 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엘레나와 크리스는 그녀가 생각보다 전통적인 사람임에 놀라. 엘레나는 자신이 왜 그들을 방에 모았는지 말해. 그녀는 그들에게 부적을 보여주며 검토해달라고 해. 크리스가 부적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봐. 엘레나는 그 부적의 마법이 마법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려줘. 그들은 부적을 분석하며 그 안에 있는 마법 공식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해. 그들은 자신들의 적이 플래티넘 스피어라는 결론을 내려. 또 다른 비밀시설에서 아이올라이트와 그의 또 다른 플래티넘 동료가 들어가고 부적 사용자인 코아쿠미야와 만나게 된다. 그녀도 플래티넘 스피어인 듯하다. 코아쿠미야는 아이올라이트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준 종이 인형을 부쉈는지 묻지만 그는 무시하고 거대한 생명체가 담긴 투명한 튜브를 바라본다. 아이올라이트는 코아쿠미야에게 그녀와 만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사원의 고위사제가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다. 코아쿠미야는 플래티넘 고위사제인 하이즈발이 결국 그에게 굴복하고 아이올라이트의 뜻을 따랐는지 묻지만 아이올라이트는 그 사제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물 부품에 대해 행운을 빌어주고 나가는 길에 앞에 걸려있는 두 장의 사진을 본다. 아이올라이트는 그 사진을 집어드는데 그 사진들은 알토와 베르메일이었다. 알토는 멍하니 있다가 낯선 땅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여기가 어딘지 그녀는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이상한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여자는 손을 뻗으며 정의의 길과 소녀에게 이득이 되지만 파멸의 길을 제시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향해 떠오르며 선택을 요구한다. 알토는 그 소녀가 베르메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깨어난다. 그는 깊이 잠든 베르메일을 보고 책상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한다. 베르메일은 깨어나 그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학생들 중 절반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들었고 알토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쉬라고 말한다. 알토는 시험의 실기 부분에 대해 걱정한다. 그는 학생회가 청동시험에서 잘 보라고 그에게 압박을 넣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크리스가 낙제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나중에 베르메일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비웃으며 실기시험이 걱정된다면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밤새 그의 만화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만화를 빼앗고 다시 채워준다. 시험날이 다가왔다. 알토는 시험에 필요한 물건을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그는 베르멜이 봉인된 책을 보고 그것을 훑어본다. 베르멜이 얼른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자 그 책을 떨어뜨리고 그는 나간다. 그들은 학교를 떠나 시험장으로 향한다. 마르크스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알토는 자신의 손을 보며 만화가 넘치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베르멜과의 훈련 덕분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셰릴은 그 이유가 그들의 학교가 명문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다른 학교에서는 10%만이 합격하는 반면 자신들의 학교는 50%가 청동시험에 합격한다고 말해요. 그들이 시험장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모여있는 것을 봐요. 알토는 불꽃이 들어있는 수정구체를 봐요. 왕립 마도사단의 페렌크스 대령이 실기시험의 시험관으로 그들을 맞이해요. 그는 그들 앞에 있는 수정이 마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불꽃을 키우기 위해 수정에 마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다른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토는 구체를 보며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는 마음을 다잡고 베르멜은 그를 안심시켜요. 페렌츠가 첫 번째 지원자를 무대 위로 불러 그의 만화를 측정한다. 첫 번째 학생은 수정에 손을 대고 만화를 주입하려 하지만 불꽃은 커지지 않는다. 다른 학생이 그의 정령인 공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둘 다 수정에 만화를 주입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승려와 그의 정령도 시도해보지만 불꽃은 커지지 않는다. 알토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다. 릴리아가 무대 위로 올라가라는 호출을 받고 자신감 있게 걸어간다. 그녀는 시험을 통과하는 요령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령을 소환하고 만화를 수정에 주입하자 불꽃이 커진다. 페렌츠는 그녀를 축하하며 지금까지 최고 득점자라고 부른다. 릴리아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친구들과 기뻐한다. 다른 학교에서 온 또 다른 학생이 불리고 그가 릴리아에게 자신을 보라고 손짓한다. 그는 구슬에 손을 얹고 내부에 불꽃을 피운다. 셰릴은 마르크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에 불꽃을 점화한다. 마르크스는 불꽃을 키우기 위해 잠시 애쓴다. 페렌츠와 시험 채점자는 오르티지아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페렌츠는 그녀에게 올해 오르티키아가 이 정도의 학생들만 데려온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후보인 알토가 마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대로 호출된다. 그와 베르메일은 크리스탈로 걸어간다. 시험관이 베르메일을 막으려 하지만 페렌츠는 그러지 말라고 한다. 알토의 기록에 그녀가 그의 서번트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 서번트를 본 적이 없다고 그의 감독 생활 내내 말한다. 알토는 크리스탈을 만지고 그 마법 공식을 분석한다. 그는 더 많은 만화를 공급하고 수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알토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심사위원들에게 심하게 사과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지 묻지만 감독관은 그가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고 정정해줍니다. 시험관은 감독관에게 알토에게 바로 말해줬다고 꾸짖습니다. 알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친구들을 만나 축하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감독관은 금색 사각형으로는 수정을 깰 수 없고 백금 사각형도 깨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시험관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 자신이 젊은 마법사들과 일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알토와 그의 친구들은 시험장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그들은 알토를 축하하며 왜 그의 경우가 항상 다른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다음 장애물이 필기시험이라고 말한다. 릴리아는 마르크스에게 그의 비장의 무기를 묻지만 그는 필기시험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A, E 라는 글자가 새겨진 연필을 꺼내며 그것이 자신의 비장의 무기라고 한다. 그것을 비장의 무기라고 부른다. 셰릴은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플래티넘 스퀘어에 대해 말해준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베르멜이 알토를 안으며 실기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필기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아 만점자와 같은 길을 걷도록 격려한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 베르멜과 알토는 골목에서 만화를 전이하기 위해 키스를 한다. 알토는 필기시험에는 만화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만화를 공급한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필기시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에게 만화를 전해준다. 알토는 옆을 지나가는 한 소년이 화장실을 사용하러 가는 것을 보고 그가 실기시험에서 릴리아에게 도전했던 학생임을 기억한다. 그 학생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오르티키아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올라이트가 그를 맞이하지만 그는 아이올라이트를 무시한다. 그가 지나치려고 하지만 아이올라이트가 그를 찌른다. 아이올라이트는 학생의 이름표를 주워들고 자신이 그 학생의 이름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르티지아 아카데미에서 제시카는 엘레나와 펜싱 대결을 한다. 제시카가 엘레나에게 달려들지만 엘레나는 쉽게 제시카의 검을 날려버린다. 제시카는 그녀를 칭찬하고 엘레나는 제시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하며 그녀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 소녀들은 목욕을 하고 제시카는 알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마족에 대한 두려움과 플래티넘 회원들이 알토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엘레나는 알토와 베르메이유의 관계가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유대가 진실하길 바랍니다. 제시카는 왜 알토가 베르메이유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게 했는지 묻습니다. 엘레나는 알토가 베르메이유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엘레나는 제시카에게 기적이라 불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렇게 불린다고 말합니다. 종이 울리고
그들은 늦은 것을 깨닫습니다. 엘레나는 알토가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알토와 베르메이유는 필기 시험을 보러 뛰어갑니다. 그는 그녀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알토는 지금 시험에 수호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베르메이에게 말한다. 알토는 자신의 좌석 번호가 적힌 종이를 확인하고 그 자리로 간다. 아이올라이트가 그의 옆에 앉아 그에게 시험 잘 보라고 인사를 건넨다. 베르메이는 시험 건물 밖에서 알토를 기다린다. 그녀는 지루하다고 불평하며 주변에서 달콤한 걸 사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두 학생이 그녀 곁을 지나가며 시험관들이 필기시험을 얼마나 어렵게 냈을지 얘기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알토가 시험을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혼잣말한다. 그녀는 그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마치 책에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회상한다.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는지 위하여하지만 그의 목표를 떠올린다. 알토는 문제를 훑어보고 자신에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옆을 보며 아이올라이트가 자고 있는 것을 본다. 알토는 시험 중에 제정신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한다. 그는 다시 집중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로 계획한다. 알토는 문제를 풀다가 자신의 수준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올라이트는 시험이 끝나기 몇 분 전에 깨어나고 알토는 그가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 아이올라이트는 문제를 읽고 알토보다 먼저 풀어낸다. 그는 알토가 한 문제를 푸느라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 다가간다. 시험관이 그를 경고하고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알토는 왜 아이올라이트가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지 위하여한다. 아이올라이트는 어차피 시험이 취소될 테니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알토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하지만 경비원이 달려와 시험을 중단시킨다. 경비원은 화장실에서 한 학생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시험관에게 알린다. 시험관은 참석한 사람을 세어보더니 아이올라이트가 학생이 아니라고 눈치챈다. 아이올라이트는 시험관이 너무 빨리 알아챈 것을 칭찬하며 골렘을 시험장 안으로 소환한다. 베르메이가 소란을 감지하고 그곳으로 향한다. 아이올라이트는 골렘 위에 앉아 이 시험이 옛날 생각을 나게 한다고 말한다. 알토가 그가 누구인지 묻자 그는 알토에게 자신이 그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알토를 마왕이라고 부른다. 시험관이 여러 개의 마법진을 만들어내지만 아이올라이트는 골렘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린다. 아이올라이트는 골렘으로 시험관을 들어올리고 알토는 그가 오브시디언을 감옥에서 구출한 자라는 결론을 내린다. 파링크스가 뛰어올라 골렘을 발로 찬다. 그는 골렘의 몸통을 일부 파괴하고 시험관을 구출한다. 베르메이가 창문을 통해 뛰어들어 아이올라이트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의 마법을 무효화한다. 아이올라이트는 파링스가 자신의 골렘의 갑옷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고 파링스는 그를 알아본다고 말한다. 파링스는 그를 천의 뜻의 아이올라이트라고 부른다. 파링스는 아이올라이트가 플래티넘 스퀘어로 승진한 최연소 나이라고 말한다. 알토는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플래티넘 멤버에 대해 셰릴이 한 말을 기억한다. 파링스는 아이올라이트의 마법에 대한 소문을 알토에게 전한다. 알토는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는 릴리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대피를 거부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데려간다. 아이올라이트는 모두에게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마법으로 거대한 덩굴을 만들어 그의 골렘을 포병대로 만든다. 시험장 밖에서 릴리아는 경비병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경비병들은 지원군과 함께 도착하여 그녀를 쫓으려 한다. 그들이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밖으로 내보내진다. 그들은 건물이 전이 마법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시험장 안에서 아이올라이트는 그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신을 무적이라 부른다. 그가 베르메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다. 그는 그들이 약하다고 말하며 코아쿠 미아와 일행이 베르메이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하게 두들겨 맞은 알토가 일어나 이올라이트에게 베르메이를 놓으라고 외친다. 그의 오른손에 있는 문장이 금빛으로 빛나며 이올라이트 쪽으로 걸어간다. 알토는 더 강한 수정들을 소환해 이올라이트의 골렘을 산산조각 낸다. 그는 베르메이를 해방시킨다. 이올라이트는 알토의 강함을 보고 다수의 포병 골렘들을 소환하지만 알토가 그들을 쓰러뜨린다. 그가 이올라이트를 향해 돌진하지만 베르메이가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외친다. 아이올라이트는 대포로 알토의 멱살을 잡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알린다. 그는 악마들이 좋은 존재가 아니라고 알토에게 말하고 알토는 화가 나서 대포의 구속을 풀어버린다. 알토가 아이올라이트에게 달려들지만 아이올라이트는 그를 잡아 땅에 내리꽂는다. 베르메이유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해 아이올라이트에게 돌진한다. 그는 그녀를 보고 사슬로 묶어버린다. 아이올라이트는 열쇠를 만들어 진지하게 싸울 생각이라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그는 베르메이유를 묶은 사슬에 열쇠를 사용하고 그녀는 기절한다. 아이올라이트가 떠나려 하지만 알토가 그를 붙잡는다. 그는 그녀에게 베르메이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한다. 아이올라이트가 알토의 얼굴을 발로 차지만
알토는 일어난다. 알토는 자신이 베르메이유의 주인이라며 그녀를 아이올라이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이올라이트는 머리를 긁으며 알토가 점점 짜증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는 알토를 그냥 두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를 제거하겠다고 말한다. 아이올라이트는 알토에게서 뛰어내려 골렘을 소환하고 골렘은 알토에게 빔을 발사한다. 골렘에서 빔이 나가자마자 알토의 가방에서 책이 나와 빔을 가로막는다. 알토는 그것이 베르메이유가 봉인되어 있던 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자신을 알토에게 설명해요. 알토는 그녀를 꿈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녀는 자신을 마법사의 시초라고 불러요. 알토는 그녀가 베르메이를 봉인한 것이라고 결론짓지만 그녀는 너무 빨리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해요. 영혼은 베르메이가 봉인을 요청해서 도와줬다고 말해요. 영혼은 베르메이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억누르고 있다고 알토에게 말해요. 그녀는 알토에게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 묻고 그는 동의해요. 알토는 영혼에게 베르메이에 대한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 곁에 있을 계획이라고 말해요. 정령은 알토에게 열쇠를 건네며 베르메이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한다. 아이올라이트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알토는 베르메이의 기억 속으로 이동한다. 그는 정령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그녀는 베르메이의 기억 속에 있다고 말한다. 알토는 아이올라이트를 걱정하지만 정령은 그에게 기억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그가 베르메이를 구하지 못하면 그의 정신이 기억 세계에 영원히 갇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령은 알토에게 그들이 550년 전이 오르티지아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베르메이가 오르티지아가 세워지기 전부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꽃으로 엮은 머리끈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를 본다. 알토는 베르메이가 있다는 것을 본다. 베르메이는 한 수녀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수녀에게 꽃으로 엮은 머리띠를 건네고 수녀의 머리에 그것을 올린다. 베르메이는 수녀와 함께 행복하게 웃는다. 알토는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은 그에게 당시 베르메이가 느낀 행복과 지금의 행복은 다르다고 알려준다. 다른 아이들이 달려와 수녀를 껴안는다. 영혼은 알토에게 베르메이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같은 혈육은 아니지만 하나의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고아원 안에서 미엘은 베르메일에게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목이 막힌다. 베르메일은 미엘의 스튜를 칭찬하고 미엘은 자신이 모든 걸 잘한다고 자랑한다. 베르메일은 미엘에게 자매님에게 가르쳐준 대로 꽃 왕관을 만들어 드렸다고 말한다. 자매님은 저녁 식사 때 그 왕관을 쓰고 나오고 미엘은 그것이 필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자매님은 베르메일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라며 둘을 바로잡는다. 린과 케이트는 베르메일에게 자신들도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베르메일은 음식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하지만 소녀들은 남은 음식이 없다고 말한다. 영혼은 알토에게 베르메일과 그녀의 가족이 마을 외곽의 허름한 수도원에 살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이 가난했지만 항상 웃고 있었다고 말해. 영혼은 이 순간들이 베르미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말해. 밤에 수녀는 베르미유의 머리를 빗어주고 베르미유는 그녀의 뿔에 대해 이야기해. 베르미유는 수녀에게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물어보지만 수녀는 그렇지 않다고 해. 베르미유는 악마들이 나쁜 존재인지 물어보자 수녀는 몇몇 악마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말해. 베르미유는 자신이 신이 추종자인데 왜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궁금해해. 베르미유는 미엘에게서 악마들이 신이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수녀는 베르미유의 뿔을 숨기기 위해 옷으로 감싸고 그들을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해. 알토는 수녀가 베르메이가 악마인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정령은 수녀가 베르메이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여전히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알토는 왜 베르메이가 스스로 봉인되기로 했는지 묻자 정령은 그에게 다가올 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기억에서는 베르메이가 마을 아이들에게 돌을 맞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뿔 때문에 나쁜 말을 합니다. 알토는 그들에게 매우 화를 내고 정령은 놀랍니다. 정령은 그가 다음 기억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미엘은 베르메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소리칩니다. 아이들이 도망친다. 미엘이 베르메이를 가까이서 보니 그녀에게 뿔이 있다. 깜짝 놀란 미엘은 한 발 물러선다. 베르메이는 뿔을 가리려 한다. 그녀는 울며 미엘에게 거짓말한 것을 사과한다. 미엘은 결심하고 그녀를 안아준다. 그녀는 베르메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다음 기억에서 마을 사람들이 고아원에 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악마를 끌어낸다고 외친다. 미엘은 왜 소음이 줄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화를 낸다. 그러나 수녀는 베르메이유가 악마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베르메이유에게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킨다. 알토는 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묻는다. 그러나 정령은 전염병으로 일부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 전염병을 악마 소녀 탓으로 돌리고
고아원이 그녀를 쫓아내 그들이 처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한다. 수녀는 나와서 전염병은 베르메이유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미엘은 마을 사람들이 여동생에게 소리치며 교회에 들어가 베르메이를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녀는 베르메이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미엘은 울며 자신이 같이 도망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베르메이는 미엘을 이해하고 언니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베르메이는 뒷문으로 도망쳐 교회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녀는 넘어지며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을 잡아 고문하려는 이야기를 엿듣는다. 베르메이는 마음을 바꾸고 가족을 구하러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다. 베르메일은 언니가 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신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말해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끼며 가족이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없애기 위해 달려온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하여 완전히 악마로 변해 마을을 불태운다. 잠시 후 베르메일은 울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사과한다. 알토는 그녀를 보고 정령이 그에게 마을을 괴롭힌 역병보다 베르메일이 저지른 파괴가 더 컸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알토에게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알토는 어린 베르메일 옆에 착지하고 그녀는 그를 본다. 그녀가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는 울며 마을을 파괴하고 모두를 불태운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알토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작은 베르메유가 알토의 품에서 울며 성인 모습으로 변신한다. 알토는 베르메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다. 베르메유는 자신이 미움받을까봐 이런 나쁜 짓들을 품고 있었다며 울음을 터뜨린다. 알토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그녀의 가족을 언급하며 그들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알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이 그들 모두를 등져도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해요. 알토는 베르메일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사슬이 풀려요. 그들은 다시 시험 건물로 돌아오고 알토는 베르메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그는 그녀가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그녀도 동의해요. 아이올라이트는 그들을 보고 그의 열쇠가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자신을 온 힘으로 공격하라고 말한다. 아이올라이트가 손가락을 튕기자 그의 골렘들이 합체하여 괴물로 변한다. 그는 알토에게 악마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베르메이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올라이트는 베르메이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파괴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알토가 그의 말을 끊고 자신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진짜 베르메이를 모른다고 아이올라이트에게 말한다. 그는 베르메이의 좋은 면을 언급하며 어렸을 때 일어난 일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아이올라이트가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아이올라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알토와 베르메일은 손을 잡고 서로에게 만화를 전달한다. 알토는 손을 땅에 내려치며 황금빛 마법진을 만든다. 베르메일은 그에게 만화를 쏟아붓고 아이올라이트의 공격에 맞서 거대한 수정들을 소환한다. 두 공격이 충돌하고 알토는 아이올라이트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그의 몬스터를 소멸시킨다. 아이올라이트가 더 강력한 몬스터를 소환하려 하지만 그의 동료가 들어와 그를 막는다. 그녀는 그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거절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바쁜 일인지 알려준다. 아이올라이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알토가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말한다. 그는 동료와 함께 출구 쪽으로 걸어가지만 알토는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이올라이트는 알토에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출구를 떠나자 알토는 그를 쫓아가려 하지만 베르메이유가 그를 막는다. 그는 베르메이유 옆에 있는 영혼을 보고 그녀가 계속 그곳에 있었는지 묻는다. 영혼은 그의 추측이 맞다고 확인한다. 베르메이유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파티마라고 말한다. 파티마는 알토에게 전 세계가 그를 적대시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그는 동의한다. 파티마는 베르메이를 알토에게 맡깁니다. 알토는 베르메일에게 그녀를 위해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베르메일은 얼굴을 붉힙니다. 파티마는 미소를 짓고 떠납니다. 그녀는 공격 전에 건물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합니다. 알토가 책을 집어들자 베르메일이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아 안습니다. 그녀는 그게 처음부터 파티마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릴리아, 마르크스, 셰릴이 교실로 들어와 알토를 껴안습니다. 알토는 제시카와 대련을 합니다. 그녀는 그의 검을 손쉽게 쳐내고 그를 넘어뜨린다. 그녀는 그에게 타격을 가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크리스는 제시카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알토를 훈련시킬 차례라며
그에게 살살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매번 그를 이기고 제시카는 정말 살살한 게 맞냐고 의문을 품는다. 스파링이 끝난 후 알토는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그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제시카는 그에게 충분히 강한데 왜 더 강해지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알토는 베르메이를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제시카는 알토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지고 크리스는 그를 보고 즐겁게 웃는다. 알토는 자기가 이상한 말을 했나 위아해한다. 알토는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크리스가 지적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더 잘 해내기로 결심한다. 기숙사에서 알토는 베르메이를 키스하고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알토가 보여달라고 하자 그녀는 상의를 벗는다. 알토는 부끄러워하는 베르메이를 보고 그녀의 몰랐던 새로운 면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늦게 두 사람은 침대에서 서로 껴안는다. 베르메이는 알토 뒤에서 잠이 들며 그에게 속삭인다. 그녀는 그가 사랑한다고 말한 이후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때 울던 자신을 안아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베르메유는 알토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도 똑같이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는 미소 짓는다. 둘은 밤새 키스를 나눈다. 다음 날 알토는 베르메유를 위해 더 강해질 방법을 고민하며 학교로 걸어간다. 그는 학생회실 문을 열고 엘레나는 그의 결연한 표정을 칭찬한다. 학생회 멤버들이 테이블에 모인다. 엘레나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그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엘레나는 그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신우지는 그녀에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후배들의 삶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학생회 모든 멤버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을 듣고 미소 짓는다. 릴리아는 그들이 브론즈 시험 결과를 본 후 기뻐한다. 그녀는 마르크스를 보고 어떻게 그가 합격했는지 궁금해한다. 마르크스는 그의 비밀 무기가 실수를 하지 않으며 브론즈 필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다. 릴리아는 알토를 찾아보지만 베르메이가 그를 끌고 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베르메이가 알토를 학교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에게 키스한다. 알토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는다. 베르메이는 모든 마수들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눕히고 다시 키스한다.